지난 4일 제45회 LA 한인축제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최대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 그런데 객석이 텅 비었습니다. 무대 위 한국에서 온 귀빈들만 덩그러니 앞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도 축하 공연도 썰렁한 개막식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합니다. 손님을 불러놓고 이런 모습이 부끄러웠을까? 축제를 설립한 초대회장이 애써 분위기를 띄워봅니다. 언제나 이렇게 개막식에는 하객들이 많이 오시질 않아요. 옷을 얇게 입고 오신 분들은 또 자리를 떠나는 분이 많습니다. 한인들의 무관심 속에 시작한 한인축제. 1년을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파행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LA 한인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한인들의 대표 행사. 지금쯤이면 서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눠야 할 때지만 올해는 유독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막을 내렸지만 온통 축제재단 유료 공연과 이사들의 무책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해야 이 축제가 제대로 다시 설 수 있을까요? 김경일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일 기자가 이번 축제 기간 동안 현장과 그리고 재단 이사회까지 깊숙이 취재했죠. 네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축제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유료 공연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현장을 직접 촬영한 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공연이 열린 이 금요일 밤입니다. 네. 그 캐시미어 공연이죠. 그렇죠. 지금 DJ 캐시미어가 보이는데요. 네네. 이게 당시 금요일 밤 유료 공연인데 네. 지금 현장에 관람객들이 얼마나 된다고 지금 보이시나요? 별로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한 분 한 분 뭐 숫자 셀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 공연, 그러니까 유료 공연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관람객들을 이렇게 어림잡아서 한 분 한 분씩 세 봤는데요. 네. 300여 명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경찰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함께 있었거든요. 네. 이 공연장에 함께 있었는데 경찰 추산 집계 200여 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LA 한인축제재단은 이 티켓 판매 집계에 따른 관객 수가 1,6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연에 온 사람이 1,600명이라고요? 네네. 제가 봐도 그 정도는 안 돼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관객 수를 봤을 때 유료 공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네. 유료 공연의 취지를 무색해하는 장면은 관객 수 말고도 또 곳곳에서 보였는데요. 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보면 공연장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는 이 유료 공연 관람객만 이렇게 받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네. 축제를 찾는 다른 사람들은 못 보게 막은 것이죠. 사실 근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요. 입장하진 않았지만 사실 저도 콘서트가 다 보였거든요. 네네, 사실 유료 공연이다, 무료 공연이다 이게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요. 돈을 내고 입장한 관람객들한테는 관람객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거는 안 들어요. 네 여기서 봐도 충분한 것 같아요. 다 보이니까. 다 보이고 네 들으니까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안 들어가도 여기서도 잘 보이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펜스를 치고 선을 나눴지만 일반 게스트들도 뭐 공연이 다 보인다면 직접 돈을 지불하고 이제 티켓을 구입한 사람들의 불만이 좀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이 딘 공연은 펜스를 더 높게 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펜스는 사실 뭐 철망으로 되어 있어서 네. 사실상 아무리 높아도 이 철망 사이로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재단 측은 이 철망 사이를 이렇게 볼 수 없도록 홍보 포스터를 부착해 이 관람을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곳곳에서는 사실 또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관람객들이 이 포스터를 다 뜯어버렸습니다. 무대가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철망을 또 축제재단 측에서는 추가로 설치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정말 저게 뭐 하는 것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네.
지금까지 그냥 들어오게 하는 콘서트를 유료로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막기까지 하고 또 보이니까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철망을 또 설치하고 네. 참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 환경인데요. 그렇다면 공연 내용은 어땠습니까? 일단 관람객 중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에서 인기 있는 가수다 보니 이들도 이번 공연에 많은 기대감을 가진 건 분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연 시작 전부터 힘들어하는 관람객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 딘 공연은 8시부터가 시작인데요. 네. 딘 공연이 시작된 건 10시경이었습니다. 꽤 긴데요. 딜레이가. 그렇습니다. 네. 오프닝 공연이 한 2시간 가까이 갔고 또 중간에 무대 스크린이 이렇게 갑자기 뭐 바뀌는 이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무대 화면이 이렇게 파랗게 된 것 화면상에 지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 컴퓨터 에러가 뜬 것 같은데 저게 무대 메인 스테이지인가요? 화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란색이 지금 말씀하신 에러가 맞습니다. 네. 이제 무대 화면에 문제가 발생해 컴퓨터를 다시 그 화면을 다시 보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다시 재부팅하는데 또 시간이 한 10분이 넘게 소요가 됐거든요. 관람객들은 더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팬들 입장에서는 물론 10분이 조금 더 길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딘 공연은 그나마 전날 캐시미어 공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는 했습니다. 확실히 캐시미어보다는 딘 공연 때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네, 제가 이것도 현장에서 다 봤을 때 또 화면 속 관람객 숫자를 최대한 정지 상태에서 한번 세봐도 네. 1000명은 안 돼 보였거든요. 한 90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경찰 집계는 이보다 훨씬 적은 한 600명 미만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유료 공연으로 기획했을 당시 재단 측이 말했던 예상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네, 최대 수용 인원이 3,800명이라고 했고요. 네. 또 펜스를 더 넓히면은 4,000명 이상도 수용이 가능하다. 이게 축제 재단 측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그 공간을 굉장히 잘 아는데요. 네. 매년 축제를 참석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도 좀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축제장 부스를 뒤에 그 20개까지 줄이면서까지 공연장 규모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측에서는 입장 관객을 어떻게 집계했나요? 축제 재단 측은 3,200명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높게 네네. 책정을 했네요. 전날 캐시미어 공연 1,600명까지 합하면 얼추 한 5,000명 이상이 입장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3,000명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제 타인종들이 많이 축제를 참석했기 때문에 한인 사회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유료 공연은 모두 적자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번 유료 공연에 대한 적자는 20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재단 측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요. 가수 출연료가 29만 달러인데 티켓 판매는 12만 4천 달러입니다. 절반이 채 안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연 적자로만 보면은 이 16만여 달러 정도인데 네. 사실 지출이 공연뿐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번 공연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섭외한 곳이 쿠글 TV인데 네. 이 쿠글 TV가 뭐 공연을 준비하는 거나 이런 재반 준비를 위해서 6개월 동안 매달 이렇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매달 지출되는 돈이 이게 한 달에 4,500달러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합치면은 이 비용만 매달 6개월 동안 지급된 비용만 27,000달러고요. 여기에 광고비로 또 2만 달러가 추가로 지출이 됐습니다. 총 금액은 47,000달러인데 사실 공연 티켓 또 판매를 대행하는 곳에다 또 지출을 한 비용이 있는데 이 또한 10,000달러에서 한 15,000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안전 요원들을 또 더 확보를 했거든요. 공연을 그렇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인건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자면은 사실 뭐 20만 달러를 훌쩍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단 측에서는 유료 공연 적자를 스폰서라든지 아니면 부스 판매 비용으로 메꾸려고 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현대 등 대형 스폰서 부스에 티켓을 제공을 했는데요. 그 중에 뭐 한 220달러 정도 되는 VIP 티켓 수백 장이 무료로 배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부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티켓을 나눠줬나요? 네, 만약 재단이 무료로 배포된 티켓을 유료 공연으로 이 수입에 계산을 한다면 적자 규모는 더욱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이런 티켓 판매 방식을
보면은 돈을 주고 입장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한 번도 한 적 없는 유료 공연을 제대로 된 장소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축제 한 가운데서 그것도 밖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했다. 네. 돈을 받고 티켓을 팔기도 하고 그리고 스폰서에게 공짜로 수백 장을 나눠주기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한인 축제가 더 발전하기를 바랐는데 이렇게 돈 내고 들어간다 하면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좀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인데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유료라든가 이렇게 입장료를 받은 또 아니 받으면서도 저쪽에서는 볼 수 있고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또 오늘 축제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서 거절을 당한 거예요. 입장을 못하게. 축제재단의 그 발상이나 그 진행진들 정말 다시 크게 반성하고 교포들 위한 축제가 돼야 할 겁니다. 이건 도저히 이거는 용서가 되질 수 없고 정말 시정돼야 하고 교포들 모두가 지금 욕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는 게 무슨 축제입니까? 예? 공연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축제 현장의 다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죠. 이번 축제 시작을 보면은 사실 시작부터 총체적 난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재단 사무국 직원은 모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45회 축제를 맞이했습니다. 경험이 없죠. 그러다 보니 축제일이 다가는 왔고 할 일은 많다 보니 지난해 일하던 직원들이 다시 임시로 투입이 돼서 행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여기저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축제가 열린 당일 저녁에 그 로컬 한인 업체들이 들어선 부스 지역입니다. 개막식이 끝나고 어두워진 시간인데 행사장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캄캄했습니다. 네. 현대, 도요타 등 대형 스폰서 부스도 불이 꺼져 있었고요. 업체와 부스 입주 상인들은 재단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느라 바빴습니다. 네. 축제를 즐기러 온 관람객들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리선이 있는 대로 다 받아놓고 제대로 해주는 게 뭐가 있냐고요 도대체. 원래 이거 다 설치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안 보여주셔가지고요. 저희 매니저님도 계속 찾으러 다니시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전기가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손님들이나 저희가 여기 부스에 나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이 불편했어요. 근데 저희가 전화를 3번씩이나 했거든요. 관리 사무실에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지금 불이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손님들한테도 그렇고 저희 매장에 여기 부스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렇고 정말 이거는 너무 한인 그 축제재단에서 이번에 너무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도 제대로 안 켜지는데 비싼 돈을 지불하고 부스를 차린 업소들 사이에서는 나흘 중 하루를 날린 셈이네요. 그렇다면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나요? 사실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축제장이 공원 밖 놀만디 길까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평평하지 않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발을 헛디디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여기저기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위험하다는 경고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언덕에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렇게 깔아놓은 카페트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발을 디디면서 내가 그냥 앞으로 꼬꾸라 넘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가 경사가 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페트 인조잔디를 덮어놓으니까 육안으로도 볼 수가 없었고 거기서 내가 그냥 너무 헛발을 디디면서 경사가 진 자리니까 그렇게 돼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황당했고 또 첫째는 워닝도 없고 경고문도 없는 자체가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참 여러모로 너무나도 소홀했던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45년 동안 진행되어 온 한인축제의 모습이 이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인축제라는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한인사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행사지 않습니까? 네. 재단 역시 이제 비영리 단체로 한인사회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책임이 있죠. 그런 행사를 수익을 노리고 주인공인 한인들을 외면한 이제 공연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손실을 이제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사태를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총체적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미리 회장은 유료 공연 실패에 따른 이 책임으로 사실 자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사 타이틀은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재단 이사로 남은 이유가 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입장인데 이번 유료 공연 적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미리 회장은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금액은 한 5만 달러 정도인데 가수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해서였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도 미지급된 출연료가 한 3만 5천 달러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재단 적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 중 그 누구도 이번 공연 그리고 축제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축제 직후 열린 그 이사회에서는 실패에 대한 책임 소지를 묻는 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모든 축제 준비에 대한 결정을 회장과 지금의 사퇴한 사무국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의 이전 발언들을 다 살펴보면요, 이사들이 축제와 그 유료 공연 진행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몰랐다가 아니라 묵인했다고 봐야 되죠.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좀 이사님을 한번 믿어보고 같이 한번 가보자 이래 됐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수 이사님. 다 들으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들으신 대로. 예, 저 혼자서의 의견이었습니다만은 그냥 처음에 반대했던 대로 저는 반대를 했을 뿐입니다. 단체가 다 좋다고 그러면 또 따라가야 하는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올해 축제가 모두 끝났고 축제재단 적자는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공연 손실 금액을 이 지자체 엑스포 부스나 아니면 음식 부스, 네. 그리고 또 스폰서 부스 등에서 이렇게 메꾸는 구조입니다. 재단 측은 수입과 지출을 포함하면 약 5만 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만 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30만 불을 줘가지고 우리가 한 14만 불을 리컵했어요. 나머지가 한 15만 불 정도가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를 받는데, 다른 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끌고 가면서 지금 마이너스 된 거는 5만 4천 불이 남았어요. 우리가 갚아야. 하지만 이 또한 추산치이지 아직 구체적인 감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추가 지출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네. 수입은 정해져 있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분명한 건 재단의 무모한 기획에 대한 손실을 메꾸는 것은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한국의 지자체들 그리고 영세한 한인 비즈니스라는 것이죠. 해마다 부스 판매 비용을 올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투명한 자금 내역, 이 지출 상황을 우리 한인들이 알기 위해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재단 측은 유료 공연 적자와 수입에 대한 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는 누가 맡습니까? 이 역시 이사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투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반드시 그 투명성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네. 반드시 재단에 대한 외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인사회 중론입니다. 내부 감사라면 현재 4명의 재단 관계자가 감사를 한다는 것인데 네. 투명한 감사가 진행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유료 공연처럼 큰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 표면적으로는 내부 감사 이후에 외부 감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부분도 내부 감사를 하고 또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도 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 결과 기자들 공개하시는 건가요? 공개해야죠. 예. 비영 단체인데 그렇죠. 공개해야죠. 축제재단이 진정한 한인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려면 재단을 감시할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인사회 단체장이나 언론기관 등이 주축이 돼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문위원이나
고문들을 투입해 이런 시스템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 아니면 언론인 감시자를 임명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들은 있습니다. 네. 근데 축제재단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정관입니다. 정관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이사를 7명까지 임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4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 4명이서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3명을 더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명씩 이사들이 한 명씩 이렇게 추천을 한다면 그렇죠. 만일에 지금 현재 이사가 4명이기 때문에 8명이 돼야 하는데 이는 정권에 맞지 않죠. 분명 한 명은 불리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이사들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결국 재단은 이 개혁을 하는 데는 이사들을 더욱 늘린다 이런 것은 결국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이 시끄러운 한인축제재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김교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LA 한인축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명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한인축제의 주인은 재단이 아닌 한인들입니다. 회장과 이사, 사무국 전체가 한인축제가 자신들의 것이 아닌 한인들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좌성은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사들의 생각으로 축제를 좌지우지하기엔 축제는 너무 커졌습니다. 한인축제의 이름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날카로운 눈으로 이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한인축제가 아니다. 올해 축제를 지켜본 많은 한인들의 결론입니다.